켈리쌤입니다.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토익 이렇게 나온다. 요즘 토익 이렇게 나온다. 라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토익 시험을 봤지만 요즘 토익 시험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놓치기 쉬운 5가지 포인트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놓치시지 않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해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먹고 살아요. 자, 요즘 토익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유는 요즘 토익이 점점 난이도가 슬슬 올라가는 추세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봤었던 그런 포인트들만 반복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토익에 출제가 되었던 포인트들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문제 풀어볼까요? 제가 이 문제 5초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고! 자,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약간 혹시? 라고 의심을 하셨을 것 같은 라고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전치사 골라내는 문제죠.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visitors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게 visitors라고 하면 이제 방문객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 이렇게 또 나오면 왠지 느낌이 많은 나라 로 사람들이 가나 많은 나라에서 오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되면서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답 체크하자면 정답은 바로 A, from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come이라는 동사 뒤에 여러분들이 for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along이나 by를 고르셨을 것 같진 않지만 come for나 come from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오늘 정리 갈게요. 자, come for, come from. 당연히 여기에서는 정답이 come from이었어요. 여기에서 come from이라고 하면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come for 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가지러 오다, 무엇 무엇의 목적으로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서도요. 우리가 뒤에 여기를 떼고 생각을 하자면 많은 나라들이라는 게 전치사의 목적어인데요. 많은 나라들로부터 온 visitor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빈칸 자리의 정답은 바로 A, from이 되는 거죠. 많은 나라를 위해서 온 방문객들이 아니라 많은 나라로부터 온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to 부정사 이하에는 여러분들 해석되시죠? 그래서 한강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방문객들이 온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껌이죠. 자, 그래서 come for와 come from 뿐만 아니라 depart와 arrive도 우리가 함께 알아두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depart라는 동사의 뒤에 for가 분야, from이 분야에 따라서 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LC에서도 우리가 depart for, depart from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depart는 출발하다라는 뜻인데요. depart for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떠나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가 되는 거죠. I will depart for Paris라고 하면 나는 파리를 향해서 떠나다가 되니까 이 Paris가 바로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뭐 가지도 못하죠. 자, depart from이라고 하면 어디로부터 떠나다라고 돼서 이렇게 되면 출발지가 돼요. 그래서 I will depart from Paris라고 하면 파리에서 떠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for와 from이 붙었을 때 출발지와 그리고 도착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 체크 해둡시다. arrive for와 arrive from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예문 제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for를 넣으면 이것 때문에 라는 목적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고 그리고 from을 넣으면 어디에서부터라는 출발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맞추시는 분은 정말 9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출제됐을 때 다 틀렸죠. 자, 2번 문제는 푸실 시간 제가 10초 정도 드릴게요. 지금 한번 풀어보실까요? Go!
찾으셨습니까? 아마 이번 문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바로 sweetly라는 부사인 C가 오답입니다. 낚였죠? 진짜 많이 이거 고르세요. 그래서 sweetly 고르고 아니 이게 왜 sweetly라는 부사가 아니냐라고 엄청 당황하시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is라는 비동사 보시고 푸신 거 맞죠? 그리고 is라는 비동사의 뒤에 보어 자리에 지금 enough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를 고르신 분들은 비동사 플러스 빈칸 플러스 enough가 형용사니까 빈칸 자리에 부사를 넣어야 이게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게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C를 고르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답은 바로 B, sweet라는 형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한 이제 얘기가 형용사 앞에 어떻게 형용사가 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의 킬포는 바로 이 enough라는 녀석이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형용사가 아니라 enough가 여기에서는 부사입니다. 형용사가 enou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녀석이라서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해석을 하러 한번 올게요. 자, enough라는 형용사 혹은 부사 이렇게 둘 다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형용사로서 쓰인다면 명사나 to 부정사를 앞에서 전치 수식이라고 하죠. 앞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I have enough cash for Porsche Panamera GTS. 얼마나 좋을까요? 포르쉐 파나메라 GTS 살 정도의 충분한 캐시가 있으면 정말 세상 살맛 나겠다, 그지? 포르쉐 파나메라 GTS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요? 한 1,000만 원 하냐고요? 검색하고 오십니다. 자, 여기에서 cash라는 명사의 앞에 enoug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부사로서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충분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로서 충분하게는 별표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사들은 앞에서 수식을 하는데 이렇게 enough는 특이하게도 뒤에서 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문 볼게요. That is large enough 라고 한다면 that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인 large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enough라는 녀석이 부사로서 지금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nough라는 애가 형용사일 때 쓰임과 부사일 때 쓰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냐라는 걸 토익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걸 그렇게 다 틀렸지 뭡니까? 자, 그럼 해석해보죠. The consensus among the members of the focus group,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가 is입니다. among 이하로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의 멤버들 사이에서의 the consensus는 합의죠. 합의사항은 is, that 이하였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한 것은요. The onion soup is, 그 양파 수프가 is sweet, 달다, enough, 충분히 달다라는 것이었다 라고 돼서 정답은 B였습니다. 이 끝까지 sweetly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석 한번 해보시면 부서가 진짜 이상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enough 알아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enough를 활용한 문제 제가 하나 더 드리는데요. 이거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fully, absolutely, enough, very 모두 부사고요. 전부 충분히, 많이, 다, 매우 같은 느낌의 부사들입니다. The new training was successful. 그래서 새로운 교육이 성공적이었다. 빈칸 to locate employees to Dubai office. 그래서 두바이 지점으로 직원들을 보내기 위해서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이 중에서 정답은 enough밖에 없다라고 돼서 정답 C enough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죠. 아, 정말 머리가 아프죠. 네, 토익 공부하실 때요, 단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늘 강조하죠. 토익 공부하는데 제일 안 좋은 단어장이 토익 영어 있고 그 옆에 그냥 한글 뜻 있고 이런 거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최소한 옆에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고 여러 가지 품사 알려주는 책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2번 문제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조금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주시죠. 제가 10초 기다릴게요. 고! 되셨나요? 자, 3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다가 무엇을 고르셨습니까? 이건 쉽죠. when이라는 녀석이 접속사니까 빈칸 뒤에 뭐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답은 C, registering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when이라는 녀석이 접속사인데 아니 어떻게 when 뒤에는 주어 동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어 동사가 원래 있는데 얘가 지금 생략이 될 수가 있죠. 언제 그렇게 되냐면 뒤에 있는 주절이랑 겹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항상 이렇게 모든 주어와 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어 플러스 비동사까지가 이렇게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when you are registering 이게 원래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어와 비동사가 공통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가서 when registering 이렇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register라는 A와 registers라는 B가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아실 거예요. 얘네는 동사기 때문에 앞에다가 비동사 R을 붙여봐요. 이런 건 없죠. 그러므로 동사 두 개 겹칠 수 없고 동사의 동사 3인칭 겹칠 수 없고 D도 동사니까 속어 하면 남는 건 C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알만 트레이드 워크샵에 등록할 때 You must provide your membership number 멤버십 번호를 꼭 제공하세요. To receive the discounted rate 할인된 요금을 받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죠. 자, 여기서 register for라는 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register 일형식의 동사로서 register for 이렇게 항상 전치사 for랑 붙어서 다닙니다. 다음 4번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다들 놀랬던 건데 그럼 10초 기다릴게요. 고! 자, 4번 문제. 정답이 과연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바로 C, within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within을 고르신 분들한테 왜 within을 골랐냐 물어보면 찝찝했는데 딴 게 정답이 될 만한 게 없어서 이걸 골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시죠? 토익은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답은 바로 뭐냐? 바로 A, amid 되겠습니다. 아미드 듣도 보도 못했다고요? 단 한 번도 아미드를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미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보기에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녀석은 아니지만요. 이 녀석이 등장하기는 해요. 근데 아시죠?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치는 7월이라던가 아니면 방학달 1월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보기라면 더더욱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already라는 건 부사로서 이미 벌써 이런 뜻이고 이건 안 골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ntil은 뭐뭐까지라는 뜻을 나타내죠. within은 뭐뭐 이내에라는 뜻을 나타내서요. speculation이라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 이내에 이상하긴 하지만 딴 게 안 될 것 같아서 C를 골랐다? 아니죠. 자, 그렇다면 amid가 과연 무슨 뜻인가? 바로 뭐뭐 중에 뭐뭐하는 와중에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고 오실게요. 자, amid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듣도 보도 못했다고요? 이거 보기에 등장한다니까요. 이 전치사는요, 뭐뭐 amid는 뭐뭐 가운데, 뭐뭐 하는 와중에라는 뜻으로서 정말 그 장소를 나타내는 센터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뭐뭐 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라는 동시동작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전치사 장소를 나타낼 때는 무엇으로 에워사인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좀 생소하죠? within이라는 것은 전치사로서 뭐뭐 이내
이내에라는 뜻과 그리고 범위나 한계를 나타낼 때 뭐뭐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ithin the building이라고 얘기하면 건물 안에라고 건물 이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within the marketing department라고 하면 마케팅 부서 이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걸로 돌아가서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The president canceled his visit.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그 회장님은 자신의 방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Amid speculation. 의심 와중에 그의 방문을 취소했다. That 어떤 의심 소문이냐면 he would resign soon. 그가 곧 사임할 것이라는 소문 와중에 그게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취소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대박 사건 이거 나왔을 때요. 정답을 맞추긴 맞췄는데요. 이런 게 나오나? 라고 다들 이렇게 눈알을 굴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던 문제 세트죠. 10초 기다릴게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Go! 자, another, both, either, less. 과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감도 안 오죠? 바로 B, both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일치로 풀어가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빈칸이 동사일 리는 없죠. Expect revenues to increase next quarter. 이 안에서 동사가 분명히 있어요.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expect와 revenues 중에 하나가 동사겠죠? 누가 동사겠어요? 당연히 expect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수일치로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expect라는 동사는 복수 동사입니다. 맞죠? 단수 동사라면 expect s가 붙었겠죠. 자, 그럼 복수 동사라는 얘기는요. 주어가 복수를 나타내는 녀석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either는 둘 중 하나 니까 안 되고요. another는 역시나 하나를 뜻하니까 안 되고 less는 덜이라는 뜻으로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므로 남는 건 둘 다라는 B밖에 없습니다. both라고 하면 거의 다 아니 both A and B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and가 없어서 나는 both를 지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좀 공부를 덜 하셨네요. both A and B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both라는 녀석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정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앞에 가는 걸 한정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명사 앞은 안 됩니다. 자, both 같은 녀석이 applicant처럼 명사의 앞에 들어가서 둘 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oth applicants라고 하면 지원자 둘 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를 복수를 넣어줍니다. 두 명의 지원자 모두 인터뷰 룸에 있다. 자, 그리고 전치 한정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더나 this나 his 같은 것에 더 앞에 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I like both these pictures라는 these라는 녀석의 앞에 전치 한정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실 때 썼던 것이 바로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고요. both, 둘 다. 사람을 둘 다 얘기할 수도 있고 thing, 물건을 둘 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although AK speakers and Batek lightings. 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두 가지가 have not been profitable this year. 올해에는 수익이 별로 좋지가 못했대요. 올해에 이 두 가지가 수익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칸 both 둘 다 expect revenues 이익을 기대한다 to increase next year.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both 이 두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문제 5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기 쉬운 포인트들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랑 한 가지, 두 가지 포인트씩 잡아 가시다 보면 토익 정말 이게 반복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